자, 안녕하십니까. 병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탐방 관련된 리포트를 좀 소개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8월에 좀 탐방을 갔다 왔었던 회사인데 좀 이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고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러 방송을 열었습니다. 동사는 쿠콘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긴 한 회사인데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뭐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다. 뭐 잘 아시는 부분 서비스로는 대출 비교 서비스, 금융권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때는 갔다 왔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뭐 상당히 좀 다양하게 가공을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업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조회가 늘면 늘수록 건당으로도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건당 이상은 뭐 추가적인 계약 단계 부분으로 또 수익을 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되면 될수록 돈은 많이 벌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 페이먼트 데이터 등을 이제 제공하는 기업인데 API 형태로 이 페이먼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API가 뭐냐면 개인정보, 기업정보, 전자금융, 간편결제, 글로벌 등등을 이제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API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데이터화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파이프라인, 동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기능은 동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이 데이터 수집은 이제 스크래핑 기술이라고 해서, 엔진 기술이라고 해서 필요한 곳에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금융기관, 빅테크, 핀테크, 공공 및 일반 기업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이제 빅데이터 API 상품 가공 유통을 해서 이렇게 잘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업체다. 그래서 쉽게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뭐 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비중은 페이먼트와 데이터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페이먼트 사업은 일정 결제를 하면 받는 수수료 개념이다. 그래서 근데 이 페이먼트는 계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경쟁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경쟁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 카카오도 들어가 있고 경쟁이 원체 심하다 보니까 매출은 좀 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획득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이제 기본 수수료와 조회 건당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받는 취득하는 그런 업체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웹캐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고요. 이 웹캐시는 이제 모회사로 글로벌 진출에 의한 동사도 글로벌 진출 영향을 받고 있는 업체인데, 웹캐시가 하고 있는 거는 경리나라라고 하는 그런 ERP를 같이 만들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완전 뜬금없는 회사는 아니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기관의 데이터 민영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의 데이터 3법 디지털화가 되면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끔 되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단 다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새마을금고 수주권은 이제 OEM 방식으로 일단
완전 뭐 시작부터 끝까지 동사가 다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돼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하반기까지 이런 대출 비교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대출 비교 서비스는 신용대환 대출 비교 서비스와 예적금 비교 대출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자동차 견적 서비스도 있고, 어찌됐든 이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그 금융 상품에 추가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대출 서비스가 이제 담보대출 서비스잖아요. 신용대출 주택 담보대출 관련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말부터 늦으면 내년 초에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뭐 신용대환 대출 비교 서비스, 예적금 비교 서비스, 뭐 자동차 견적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 제외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공 결합 후 빅데이터 상품 유통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7월 달에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를 익명 가명으로 처리해서 이제 고객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열린 부분인 거죠.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 및 금융기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최근에 뭐 핀다라든지, 그리고 아직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뱅크의 강자인 토스, 뭐 이런 업체들, 뭐 카뱅도 있고 K뱅크도 있고, 뭐 어찌됐든 뭐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추이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금융권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이런 회사들은 금융권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많아지고 있다. 뭐 당근페이, 실업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굵직한 카카오, 네이버 같은 업체들은 API를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몰라서 한 3분의 1 정도는 동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련된 사업을 동사 외주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굵직한 업체들 빼고는, 그리고 굵직한 은행 빼고는, 그래서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업체들 이제 구축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은 이제 동사의 그런 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연결을 하거나 상품 가공 유통을 하거나 이제 외주화를 해서 상품을 런칭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그런 부분으로 OEM으로 해서 수주를 받았고, 이제 다른 쪽도 좀 규모는 작지만 내재화하기 힘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뭐 뒤에서 얘기해드리겠지만 동사가 외주를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금융권의 데이터 사업이 관건인데, 금융권 서비스 비중이 높은 한 이제 점차 금융의 데이터 사업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점차 금융의 데이터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점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일단 금융권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다른 쪽 데이터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타는 뭐 보안 관련돼서 50, 60억 정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역시 보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소송 문제는 이제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유는 유상증자로 인해서 보유한 주식이 희석돼서 주식 열람 청구권을 일단 그 기존 주주가 이제 기존 주주가 있는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동사가 전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동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죠. 주식 열람 청구권으로 일단 뭐 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냐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가 철회가 됐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IBK 쪽에 투자를 받은 부분은 전략적인 투자였었던 것 같은데 기존 주주는 당연히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은 희석이 되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거죠. 어찌됐든 올해 실적은 역시나 뭐 양호할 거다. 추정치는 758억에 영업이익이 217억, 순이익은 124억인데요. 이 정도 수준만 돼도 한 EPS가 한 주당 순이익이 1,100원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2만원이니까 한 7,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주가를 한번 보면요, 매출 추이를 보시면 758억,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주가는 실적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뭐 전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정확히 EPS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124억이었잖아요. 124억에 주식수가 1000만주 정도니까 1025만 주네요. 1025만 5천주. 그러면 1209원이네요. 1209원. 1209원. EPS가 1209원이니까 지금 2만원이잖아요. 2만원. 1209원은 16배 정도 수준이네요. 뭐 완전히 엄청나게 싸다 그렇지는 않은 흐름인데, 그래도 뭐 15배 내외 정도면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은 높아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 관련된 종목을 보시면 역시나 뭐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진단 쪽 관련된 부분에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그런 업체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의료 진단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2조인데 적자예요. 뷰노도 뭐 4,100억인데 적자입니다. 뭐 완전 뭐 이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많은 수혜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뭐 이 관련된 진단 쪽 관련된 업체들이 완전히 뭐 고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실적 대비해 봤을 때는 원체 가격적인 매력이 이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이걸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집하고 연결하고 조직화를 한다. 그래서 40개국의 2,500개 기관에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수집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은 쿠콘 API를 통해서 약 1900개의 금융기관, 앞에서 얘기해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 데이터를 연결을 넘어서 30여 개의 빅데이터 API 상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쪽은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신한카드, 국민은행 등등 뭐 1900여 개 고객이 되고요. 이게 이제 금융권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서 다른 쪽으로 데이터를 사업을 진행이 확대되는지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 상품은 데이터 서비스와 페이먼트 서비스, 그리고 빅데이터 유통으로 나누는데, 빅데이터 유통은 하반기 때 좀 진행이 돼서 매출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크진 않고, 페이먼트는 계속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가운데 데이터가 얼마만큼 커지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떤 사업인지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개인의 마이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 열람을 한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런 서비스인 거죠. 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일단 서비스 확대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에서 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진행을 하지, 대환대출 관련돼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 준비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신용대출 관련된 부분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예적금 카드 비교 서비스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토스 같은 거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조회할 때마다 동사한테는 피를 받는다. 그러니까 많이 조회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거 조회를 상당히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빅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데이터도 가공해서 유통을 할 거다 라는 거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웹캐시를 따라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부분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고객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출 한도 금리 비교 서비스, 이 뭐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구축하기에 돈이 좀 부족한, 기업 투자하기 좀 어려운 회사들, 중저 회사들이죠. 키움 예스저축은행, 롯데캐피탈, 에큐온캐피탈, BNK저축은행, 하나캐피탈, SBI저축은행,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 그래서 실적은 뭐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괜찮고 내년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가 이제 대주주가 풀려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매도를 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뭐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교환을 하거나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딱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남들이 잘 모를 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추이가 전환이 되면 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뭐 지금 1200원이니까 1200원에 16배 정도, 15배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면 뭐 24배면 30배까지만 봐도 한 4만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